안녕하세요. 자, 이 영상은요, 여러분 죄와벌 부분을 이제 처음 듣거나 아니면은 다시 복습할 친구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 위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범죄의 성립 요건, 그리고 형벌과 보완 처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교과서는 우리 4단원 주제 1의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범죄에 대해서 이제 배운 부분에 대해서 형벌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차시는요, 범죄가 성립하는 세 가지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는지, 그리고 형벌의 종류와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범죄와 형벌. 자, 범죄는요, 여러분, 우리가 요거는 지난 중간고사 범위이기도 하지만 기말고사 포함되는 만큼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인, 사회, 국가의 법익. 자, 법익은 법에서 법으로 보호하는 이익이었습니다.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행위도 범죄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경우였어요? 예를 들어서 하진 않았지만 뭔가 모의를 한 것만으로도 은밀하게 모의를 한 내란 음모죄 이런 것들이 우려가 있는데도 범죄로 규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 범죄는요, 형법을 근거로 해서 형벌이라는 벌칙을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선생님이 요건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범죄 개념의 상대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자, 이 각 사회마다 공유하는 가치관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범죄의 규정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A라는 사회에서는 이 범죄가 굉장히 중한 범죄일 수 있지만 B라는 사회에서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경미하거나 아예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범죄 개념의 상대성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 범죄는 말이죠. 이 사회 구성원이 해서는 안 되는 뭔가 해를 입히거나 사회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형벌이 부과하는 행위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실질적인 의미와 형식적인 의미로 범죄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요. 형식적인 의미의 범죄에서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형벌이 부과된 행위면 다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의미에선 말이죠. 특히 여기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반사회적 행위인 경우를 실제적인 의미의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즉 형벌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유해성이 있거나 반사회적 행위인 경우들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범죄가 성립된다라고 얘기할지 범죄의 성립 요건을 볼 텐데 여러분 특히 빠졌던 친구들은 이거 반드시 별표 치시기 바라고요. 요 파트, 요 교과서 내용이 반드시 여러분들 이번에는 기말고사 준비할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형법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범죄가 안 됩니다. 네, 요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형벌 파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1단계, 2단계 위법성, 3단계 책임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큼 여러분들 정확하고 우리가 법에서는 굉장히 단어들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 정확하게 용어를 기억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구성요건 해당성. 친구들이 사실 이게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어려워하긴 해요. 왜냐? 위법성이나 책임 같은 경우에는 또 외울 게 많다 보니까 은연중에 많이 봐야지만 구성요건 해당성은 사실 좀 비중이 많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1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 그 형법에 이런 행위 내용이 범죄다라고 적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적혀 있으면은 해당성,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했구나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살인죄는 사람을 살인한 경우입니다. 형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고양이를 죽였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살인죄에서 얘기하는 범죄의 성립 요건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양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칙적으로는요, 그 행위에 고의가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 불법행위에서는 고의, 과실 둘 다 해당되지만 형법에서는 대체로 고의를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다만 과실의 경우에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람을 잘못해서 죽인 경우 과실치사, 사람을 이제 다치게 한 경우 과실로 과실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자가 나오면은 과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해치사, 다치게 한 건데 나도 모르게 죽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때리려고 그냥 때리기만 했는데 때린 거는 인정하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 상해치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치자가 들어가면 이게 과실이구나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범죄의 성립 요건 두 번째는 여러분 많이 나오는 위법성인데요. 위법성은 어떤 내용이냐? 법 질서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행위가 조금 법을 위반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요게 우리가 선생님이 한번 들고 온 건데 요거는 한 번씩 선지에 나오는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보면은 우리가 1단계가 뭐였어요? 구성요건 해당성이에요. 근데 이 구성요건 해당성에는 분명히 범죄인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 충족됐다는 거는 법을 지킨 걸까 아니면 위반할 건가요? 아무래도 요거를 통과했다는 내용은 법을 위반했다라는 게 인정이 되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반하는 행동으로 판단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위법성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조금 다르게 보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 말은 맞습니다. 네, 일단은 맞아요. 요 중간 부분이 좀 빠져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하지만 뭔가 위법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에 해당했어. 하지만 이 5가지 사유에 들어가면은 위법성이 없어집니다. 네, 구성 요건에 해당했더라도 이 5가지 사유에 들어가면은 싹 사라지는데 이 5가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위법성이 사라지는 사유라고 해서 조각사유,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정당방위, 두 번째 긴급피난, 세 번째 자구행위, 네 번째 피해자의 승낙, 다섯 번째 정당행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선생님이 많이 안 나오는 거,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잘 안 했던 건 사실 피해자의 승낙은 많이 안 나와요. 하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때도 설명드렸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첫 번째는 정당방위인데요. 자, 옆에 그림 한번 보면은 웬 무서운 분이 칼을 들이밀었는데 이 상대편이 쓱 하면서 칼을 들이미는 사람을 제압을 했습니다. 왜냐? 제압하지 않으면은 나의 금전 또는 생명적인 이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정당방위 이렇습니다. 나 또는 다른 사람의 법적인 이익에 대해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또는 타인,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결혼을 했는데 선생님 아내한테 누군가 그랬는다.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그거를 막는다라고 해도 일단 첫 번째 정당방위 요건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에 통과합니다. 자, 근데 요거 현재의 부당한 침해지 미래를 보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현재 딱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진행을
할 때 정당방위 될 수 있고요. 가장 많이 들어간 부분이 상당한 이유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당방위가 재판부에서 인정되는 비율이 좀 낮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상당한 이유가 굉장히 좀 주관적인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떤 군인이 휴가를 나왔었는데 그 강도가 집에 들어가지고 몸싸움 과정에서 이 강도가 사망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래, 너가 일단 방위한 건 알겠어. 하지만 너무 과했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과한 경우에는 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이런 경우에는 오상방위 등으로 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첫 번째 정당방위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좀 비슷한 말인데 정당행위입니다. 정당행위는 법령에 따른, 자, 여기에서도 어떻게 있냐, 경찰관이 이 사람 도둑을 수갑을 채워서 가는 거는 법령, 경찰에 관련된 법에 있는 행위이기도 하고 업무에 따른 행위죠. 자, 그리고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인데, 자, 요 좀 대표적인 사례 뭐가 있냐, 여러분? 스포츠 경기가 있어요. 자, 스포츠 경기에서는 우리가 규칙에 따라서 서로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레슬링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몸싸움을 하면서 이빨이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 있겠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앙심을 품고, 자, 선생님하고, 네, 예원이가 갑자기 레슬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예원이가 선생님 이빨을 부러뜨린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갑자기 예원이한테 앙심을 품고, 야, 예원, 너 내 이빨 부러뜨렸으니까 보상해 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규칙 안에서 우리가 경기를 했다면 이거는 우리가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미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좀 많이 나오긴 해요. 여러분, 이렇게 커다란 개가 갑자기 나를 쫓아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쓰다듬어주고 싶을까요? 물론 개가 좋아서 달려오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개들이 최근에 좀 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사고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개를 발로 차거나 아니면은 발로 차는 경우 정당방위에 좀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가 많이 나오냐? 이 개를 피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경우에 긴급 피난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현재의 위난, 어려움을, 곤란함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예요. 자, 예를 들어 상당한 이유, 벗어나는 거 뭘까? 자, 이랬는데 갑자기 다른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폭행합니다. 이건 상당한 이유가 안 되겠죠. 네. 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이제 집에 담벼락에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과하거나 뭐 2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고 행위는요, 스스로 구한다라고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자, 어떤 경우냐? 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남자의 돈을 떼먹고 이 여자분이 갑자기 도망을 가시네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은 해외로 도망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스스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서 이제 다정하게 경찰서로 가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이 사람을 떠나보내면은 정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경찰의 구제 받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할 때입니다. 국가의 구제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말이죠. 이 청구권에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해주면 안 돼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자,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죠. 이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여기서도 과하면 안 됩니다. 상당한 이유, 과하지 않아야겠다 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나오는 건 피해자의 승낙인데요. 자, 여기서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인데 조금 요거보다는 이렇게 예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자전거 아니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허락을 받고 타는 경우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 주인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선생님 목숨도 선생님 거기 때문에 선생님 목숨을 뭐 없애주세요 이렇게 될까요? 요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여놓고는 죽은 사람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죽인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이 저를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범죄가 성립 안 될 수 있겠죠.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적어 놓습니다. 생명, 신체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청부살인도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법에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라고 적혀 있어요. 누군가 시켜서 죽인 것도 죽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피해자의 승낙에서는 뭐가 해당이 안 된다? 생명, 신체와 관련된 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기출문제 사례로 정리하는 거는 선생님이 아마 프린트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정리해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뒤에 두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